자, 146쪽을 잠깐 보면은 뭐 계속 비슷한 내용을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2차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1차 함수가 또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 1차 함수는 직선인 건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다 알죠? 자, 근데 2차 함수가 1차 함수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두 점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두 점 만나면 항상 위에 있는 건가, 포물선이? 그래프가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두 점 만나요, 포물선하고. 그러면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나?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포물선이. 근데 왜 위에 있지 항상 않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2하고 5라고 가정을 해봐. 2하고 5에서 x가 2일 때하고 5일 때 y 값이 같아진다고.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 만난다고 얘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2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포물선이 위에 있어요, 직선이 위에 있어요? 포물선이 위에 있냐, 직선이 위에 있냐? x가 2보다 작은 범위일 때. 응? 포물선이 위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그냥 이해하면 돼. 이게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아래에 있는 거고. 알겠어? x가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포물선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다고. 직선이 위에 있다고, 직선이. 응? 직선이 더 위에 있단 말이야. 2와 5 사이에서는 직선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클 때는 포물선이 위에 있어요, 직선이 위에 있어요? 포물선이 위에 있잖아, 포물선이. x가 5보다 큰 범위에서 포물선이 위에 있잖아. 그죠? 근데 문제 조건은 뭐야? 포물선이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이 직선보다 가끔씩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문제 뭐라고 돼 있어? 항상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항상 위에 있대, 포물선이 직선보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돼, 안 돼? 이렇게 두 점 만나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그럼 포물선이 직선하고 접할 때 항상 위에 있을까요, 포물선이?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한 점 만나. 접해. 이거 접한다고 얘기를 해. 한 점 만나. 그럼 이런 경우에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까? 아니지. x가 어떤 수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알파보다 큰 범위일 때만 포물선이 위에 있는 거지. 응? 포물선이 위에 있고 x가 알파일 때는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 만나니까 이때는 만나는 거죠. 그죠? 누가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는 항상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위치 관계 항상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겠죠? 거기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거를 부등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 이 조건을, 위치 관계 조건을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포물선식 2차식이 포물선식이 직선식 EX-K보다 위에 있으니까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x가 어떤 값이든 x가 어떤 값을 갖든 무조건 그때 x값에 대한 y값이 보다 커야 돼. 직선의 y값보다 포물선의 y값이 무조건 커야 돼. 응? 무조건 y값이 커야 돼. 포물선 위에 한 점 y값이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커야 돼, 오른쪽이 커야 돼? 이게 포물선이야. 이 2차식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포물선이야. 이 1차식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대요. 위에 있으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이해돼요? y값이 커야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무슨 수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지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주어진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주어진 2차 함수 2차식이 주어진 직선 1차식보다 항상 커야 돼요.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 넘겨요. 다 넘겨주시면 이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 그죠?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2차식이 1차식보다 항상 커요. 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예요. 까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2차식은 그림을 그리면 무슨 아래로 블록과 포물선이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붕 떠야 되지. 아래로 블록이죠. 위로 붕 떠야 되지. 그럼 조건식이 뭐야?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은 그래프가 위로 붕 떠야 돼. 그래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y값이 양수가 돼서 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럼 위로 붕 뜨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조건식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x축과 만나지 않고 그러면 위로 붕 뜨게 되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양수가 되니까 주어진 2차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판별식 조건. 짝수 판별식 기억납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2의 괄호가 b면은 마이너스 괄호 요거 x에게서 절반이 b'란 말이야. b'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a는 2차 함계수, c는 상수항.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모든 x에서 y값이 양수가 돼서 얘가 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2차식이 1차식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다. 항상 클 수가 있다. 요거 식 이해됩니까? 판별식 음수. 그럼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제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음수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은 곱은 음수 해서 0보다 작다면은 사이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이면은 판별식이 음수가 되고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가 되고 그럼 위로 붕 떠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양수가 될 수가 있어서 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2차식이 1차식보다 항상 클 수가 있고 포물선인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여러분들 거기 31번 하나 풀어봐. 31번. 30번 하나 풀어보세요. 30번. 그 아래쪽에 30번은 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죠. 그거를 부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 거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요.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얘가 직선인 거는 알겠죠? 이게 직선 그래프인 걸 알겠지?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 음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지. 근데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요 2차 함수는 얘는 지금 포물선이지? 근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은 얘는 위로 볼록이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 포물선이 얘가 지금 이차계수가 지금 미지수잖아. 문자로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알 수는 없잖아. 응? 우리가 y는 2x제곱 하면은 얘네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뭔지는 알아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뭐로 판단하는 거야? 이차계수로 판단한다고. 이차계수가 양수면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차계수가 음수면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이걸 모양이라고 한다고. 모양. 포물선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이차계수를 결정한다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근데 얘는 지금 이차계수가 숫자야, 문자야? 문자잖아. 숫자라는 것은 이게 숫자지. k 플러스 이건 문자잖아. 문자식이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항상 포물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항상 위에 있을 수 있냐? 안 되잖아. 아무리 위로 높이 올라가도 항상 y값이 포물선이 x축보다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맞아? 그러니까 포물선은 무슨 볼록이 돼야 돼? 그치,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 그리고 x축하고 직선하고 안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다고. 위치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항상 있으려면은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식이. 얘는 그래프고. 그래프 위치관계는 우리가 알아냈어.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포물선식이 2차식이죠? 2차식이 직선식 1차식보다 항상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위에 있으니까 커야 되지. 어떠한 x를 대입하든 항상 포물선의 y값이 직선 위에 y값보다 항상 커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어? 우리는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무슨 해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만들어지는 이 부등식의 해가 무슨 해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고. 왜냐면 항상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항상 위에 포물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정리를 해. 어떻게 정리해? 우변을 다 넘겨야지. 자, 넘깁니다. 넘겼죠, 이렇게? 넘겼어요? 자, 넘겼는데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 일단 돼야 되니까 k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이해돼요? 2차 계수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지, 그지? 두 번째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두 그래프가? 안 만나야 되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만들어진 이 2차식이 포물선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지만 모든 x에서 y값이 양수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조건식 또 하나는 뭐죠? 포물선이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조건식이 뭐야? 포물선이 x축과 두 점 만나려면 조건식이 뭐였죠? 0초가. 포물선 x축과 한 점 만나려면 조건식이 뭐였죠? 판별식 0. 포물선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음수라고.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차식이 주어지면은 얘는 두 점 만나는구나. 2차식이 주어지면 얘는 한 점 만나는구나. 이렇게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포물선 식이 2차 식이 1차 식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되는데 식을 정리했을 때 이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포물선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위에 떠 있기 위한 조건식은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아야 된다. 판별식이 이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그래프를 이 2차식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로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모든 x에서 y 값이 양수가 될 수 있다.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한 조건. 첫 번째는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차계수 양수. 두 번째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음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R로 불러가기 위한 K범위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두 번째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돼요? 식을 정리하시면 4K 지워지고 4 빼기 8은 -4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되고 작다니까 사이 범위 -2부터 2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응? R을 블록하기 위한 K 범위,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한 K 범위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동시 만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돼? 동시 만족을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만 하면 무조건 포물선이 위에 있는 겁니까? 근데 만나지 않게만 하면 무조건 포물선이 위에 있는 거, 위로 볼록해도 되는 거야? 아니죠. 아래로 볼록하고 동시에 X축과 만나지 않아야지만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범위 찾아줘야지. 겹치는 범위는 어디야? -2 초과하고 -2 초과 2 미만하고 겹치는 범위는 어디야? 다시 -2 초과 2 미만이 되는 거지.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준다. 공통 범위는 -2부터 2까지. 자, 그렇게 이제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네, 이거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중단원 점검 문제도 거기도 한번 풀어봐. 응? 거기도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 보세요. 네, 넘어가시면 이제 145쪽을 보시면은 새로운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야. 이제 식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거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머리를 다시 리셋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새로운 내용 다시 리셋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자,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초등학교 때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배웠지. 경우의 수 확률, 그죠? 가능성 이런 거 했나? 가능성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야.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한 번 던지면은 던졌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눈의 수. 나오는 눈의 수는 이제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좀 어려운 말로 시행한다.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 이거는 이제 총 가지수,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건 사건이라고, 사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의 수. 그래서 주제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라고 하면 이제 3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1번.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진데 1번 보는 거야. 1번. 주사위를 한 번 던진데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몇 가지일까요? 6가지죠. 그죠? 1, 2, 3, 4, 5, 6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지금 했던 방정식 부등식과 완전 다른 내용이야. 다른 부분이야. 다른 파트야. 알겠지? 자, 2번.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막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주사위니까 주사위 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밖에 없어. 1부터 6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안에서만. 짝수는 몇 가지가 있지? 3가지밖에 없어요. 2, 4, 6. 6의 약수의 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6의 약수는 이제 1, 2, 3, 6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공 9개를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 있대. 하나를 꺼낸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9가 나올 수도 있고 9가지죠.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1부터 9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홀수는 뭐가 있죠? 1, 3, 5, 7, 9밖에 없잖아. 몇 가지야? 5가지. 이렇게 쉽다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거기 145쪽 한번 풀어보세요. 145쪽 경우의 수부터 146쪽까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146쪽까지 푸는 거야.
지금 그때 얘기한 거는 생각해봤어? 잠 못 잤냐? 근데 뭐 했냐? 아니 저거 뭐지? 잠 못 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다가 다시 자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잤네. 근데 원래 되지 자다가 졸다가 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네. 금요일날 걸 갔다 와서 고쳐할까 아니면 가기 전에 할까? 갔다 와서는 월요일 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제 화목토에 다른 일 없으면 화목토 해도 되고. 월요일 날 보는 텐데. 월요일날 갔다 와서.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여기 앞에는 좀 다 돼 있어? 네. 이거 다 좀 안 돼 있는데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다른 그런 것도 있나? 저거 그 상사실 교재 질문 다 못했어가지고 채우라고 1시간. 자, 거기 145쪽 혹시 질문 있나? 145쪽? 145쪽은 질문 없어요? (146쪽은) 이건 수용도를 그려서 해보란 얘기야. 수용도를 그려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A가 2개, B가 하나, C가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어 문자가. 이거를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을 한대요.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문자는 뭐가 있지? A가 올 수 있죠, A. 첫 번째 만약에 A가 온다고 하면은 물론 A 또는 B 또는 C가 올 수 있어. 근데 A가 첫 번째 온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누가 올 수 있어요? A가 또 올 수 있죠. A가 2개니까 그지? A 또는 B 또는 C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누가 올 수 있지? 만약에 앞에 두 자리에 AA가 왔다면 두 번째는 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요? B 또는 C가 올 수가 있지.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A가 왔을 때 A, B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A나 C가 올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A, C가 왔을 때 세 번째 자리에는 A나 B가 올 수가 있지. 그죠?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가지수야. AAB 한 가지, AAC 한 가지, ABA 한 가지, ABC 한 가지. 일단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에 몇 가지가 생기지? 6가지가 생기죠? 뭐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맨 앞에 B가 온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이제 A가 하나, 2개지만 하나만 올 수 있잖아, 그지?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BA가 왔다면 세 번째는 누가 올 수 있냐?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는 거죠. A가 2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B가 왔을 때, 두 번째 C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무조건 A밖에 못 오죠. 첫 번째 B가 왔을 때는 3가지 경우가 있죠. 3가지. 첫 번째 자리에 C가 왔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에는 A 또는 B가 올 수 있고요. CA가 앞에 왔을 때는 세 번째는 B가 와야 되고, CB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A가 와야 되겠죠. 여기 AB가 2개가 되지? AAB 이렇게, 그죠? 네. 앞에 두 자리에 CA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AB, 앞에 두 자리에 CB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A. 그래서 이것도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마지막에 이걸 다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야. 거기에서 5번을 보세요. 5번. 5번을 보시면은 1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A1은 A2, A3, A4 이렇게 이제 4자리가 있는 거야. 4개의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숫자 적힌 카드 4장을 배열을 하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4가 오면은 안 된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3이 와야 된대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 몇 가지냐 물어본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4가 오면 안 되는데 모토는 뭐가 올 수 있죠? 1 또는 2가 올 수 있죠? 3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자리에 3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3은 무조건 무슨 자리에 와야 돼? 세 번째 자리에 무조건 와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1 또는 2밖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가 1이 왔을 때 두 번째는 누가 올 수 있죠? 이제 1을 제외한 2나 4가 올 수가 있겠지. 3은 여기 무조건 여기만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 두 자리에 1, 2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무조건 3이 와야 되고 네 번째는 4가 와야 되고 앞에 두 자리에 1, 4가 왔을 때는 세 번째는 무조건 3이 와야 되고 네 번째는 2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1, 2가 왔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1 또는 4가 와야 돼. 3은 올 수가 없어. 4는 무조건 3은 세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두 자리에 2, 1이 왔다. 그럼 세 번째는 무조건 3이야. 네 번째는 4. 앞에 2, 4가 왔다. 세 번째 무조건 3이야. 네 번째는 1. 이거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앞에 2가 오는 경우 두 가지, 앞에 1이 오는 경우도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더해서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용도를 조건에 맞도록 수용도를 그려서 가지수를 찾는 거야. 근데 거기 6번 같은 경우는 A, B, C 세 학생이 서로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A는 A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돼. B는 B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되고요. C는 C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수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A는 A가 아닌 B 또는 C를 채점을 해야 되겠지. 그죠? 만약에 A가 B를 채점했다 그럼 B는 누구 채점할 수 있어요? 누구 거를? A 또는 C 거를 채점할 수 있겠지. 만약에 A, B가 B에 채점했다 그럼 C는 C를 채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A, B가 서로 바꿔서 채점하게 되면 C는 자기 자신 거 채점하니까 이거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 거야. A, B가 B, C를 채점했다 그러면 C는 A를 채점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되죠. 이거는 서로 다른 걸 자기 거가 아닌 시험 채점한 거 이건 되죠. A가 C 거를 채점했다 그럼 B는 A나 B를 채점할 수 있는데 B는 자기 자신 채점할 수 없으면 이거 안 돼. 그럼 A, B가 C, A를 채점했다 그러면 C는 무조건 B를 채점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되죠. 그래서 총 몇 가지? 서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걸 채점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거를 고르는 가짓수, 이거를 이제 교란 수녀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람이 두 사람일 때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지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A는 B를 가져야 되고 B는 A를 가져야 돼.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세 명이 서로 다른 세 명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져야 돼. 방금 한 거잖아. 서로 다른 세 명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채점하는 경우. 응? BCA, BA, CAB. 몇 가지죠? 두 가지. 뭐 하는 거냐면은 사람 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 거를 고르는 가짓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면 조금 문제 풀 때 편하다 이런 얘기야. 못 외우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네 명이 다른 사람 거를 가지는 경우 몇 가지냐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보시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서로 다른 5명까지만 외우시면 돼. 서로 다른 5명이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 것을 가지는 경우, 고르는 경우 수는 44가지가 있더라. 수용도를 그려보는 거야, 직접. 노가다 띄는 거죠, 노가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지금 뭔지 몰라도 돼. 뭔지 몰라도 지금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공수학 기본 다시 배울 때 그때 여기 또 나와. 알겠지? 적어 놓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46조까지 그 앞에 그 2차 공식까지 해서 앞에 좀 문제 비었는 데 있잖아요. 좀 건너뛴 것도 있고 이렇게 안 푼 것도 있고 안 고친 것도 있잖아.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46조까지 좀 풀어와. 알겠지? LT도 끝나고 뭐 이제 교재 검사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3월달에 이걸 다시 또 할 거 아니야. 다른 책으로. 그죠? 근데 그때는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이제 까먹거나 모르면은 이해 안 돼 있으면은 또 다시 보충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지금 이제 조금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뭐 인증실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뭐 꼭 선생님이 뭐 남아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조금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 응? 내가 좀 교재가 빈 게 많다, 빈 곳이 많다.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인증실 가셔가지고 자습하고 가셔도 됩니다. 수요일 날에는 꼭 가지고 와야 돼. 이거 안 내신 분들 서술형 A21, B18하고 SC 같이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 SC는 이제 시험지 없으면 얘기해 주시고.